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매물은 급증하고 급매물은 사라지고 상황이 급박하다.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나 휩쓴 전세시장 하반기 관전 포인트. 전세시장이 여름 비수기에 돌입하면서 수요미는 잠잠한 수준으로 접어들었다. 서도 단지들의 전세 매물도 많지 않아 거래의 움직임은 굼뜬 상황이다. KB국민은행 7월 주택시장 동향조사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서울 KB부동산 전세 가격 전망지수 100.8을 기록해서 14개월 만에 다시 100을 초과했다. 100이 넘는다는 것은 6개월에서 1년 뒤에 전세값이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이죠. 평균 전세값이 정고점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대비 10% 이상 빠져서 국지적인 역전세 상황은 지속될 전망도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은 올해 7에서 12월 계약이 끝나는 10건 중에 6건이 역전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분석된다. 네, 역전세는 전세값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리스크가 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저도 당초에는 크게 봤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저께부터 예, 그 전세자금 예, 변환 대출을 해주죠. 전세자금 변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예, 집주인들이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역전세로 인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을 위한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를 지난 27일, 그저께부터죠.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숨통을 틀 수 있게. 그래서 집값이 지금 다시 한번 하락 반등을 크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서서히 하락하다가 지금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끝나는 그 시기 내년 한 중후반기, 중반기 정도 되겠죠. 빠르면 상반기 그때를 터닝으로 해서 뭔가 큰 변곡점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 전세시장 폭등이나 역전세냐? 업계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세시장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집값이 오르고 공급 부족이 심화해 갭 투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금리나 시그널이 명확해진다면 전세값이 폭등할 수는 있지만 당장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이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거다. 그렇죠? 지금 미국이 또 금리를 올렸고 우리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집값이 급등하는 것보다는 이런 역전세 리스크, 깡통전체 리스크를 정부가 좀 떠받쳐주는 그런 각종 대출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보합, 약한 하향 보합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서울 주택 가격, 강남 하락률은 지금 좀 회복이 빠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북권역은 작년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를 보면 아직도 전체적으로 다 파랗죠. 다 마이너스죠. 그런데 강남권은 보면 작년 여름부터 이제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9월 달에 그래서 올 겨울에 작년 겨울에 굉장히 많은 하락을 하고 지금 송파, 서초 그리고 강남, 강동 지역 그렇죠? 강남, 강동,
서초, 송파 지역이 지금 플러스로 들어섰는데 이 지역들이 가장 하락폭이 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회복이냐, 다시 계속적인 상승으로 갈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시적인 상승이라는 좀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주택 매매 가격, 과천, 화성시 위주로 반등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이 두 곳이 낙폭이 가장 컸죠. 특히 과천, 네, 과천, 낙폭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낙폭은 입지가 강남에 붙어 있습니다. 네. 과천은 전화번호도 02, 525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강남이 전통 강남이 02, 525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강남급인데 하락폭이 너무 심했다. 예, 그런 평이 팽배하면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화성 동탄 신도시가 GTX라든지 호재가 있고 삼성 전자라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다. 지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등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가 플러스로 돌아섰죠. 월 단위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전체적인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지켜봐서 이런 나머지 수도권 지역들까지도 플러스로 돌아서는지 확인을 하면 될 듯합니다. 네, 이건 전국 단위로 다 한번 주 단위로 한번 봤습니다. 앞에는 월 단위고 주 단위로 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올 겨울에 가장 심했던 송파가 점점점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이 플러스가 좀 약해지는, 강동도 이 플러스가 7월 초에 제일 강했다가 지금 7월 말인데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좀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플러스가 7월 초에 가장 심했다가 지금 조금 약해지는, 과천도 6월, 7월에 가장 강했다가 지금 조금 약해졌죠. 그렇습니다. 동탄도, 화성 동탄도 비슷한 현상이죠. 좀 많이 약해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에 대한 증감률도 매매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파, 강남이 6월, 7월 초에 가장 전세 가격 상승률이 강했고 지금은 하얀색으로 좀 많이 돌아왔죠. 성남은 수정이랑 중앙구 이쪽이 각종 개발에 따른 이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전세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과천은 하락폭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폭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화성도 동일합니다. 화성도 동일하죠. 좀 써머리를 해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는 보합이고 매매는 지금 마이너스,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다. 경기 아파트 매매 0.01 상승했고 전세가 0.04로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은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수도권 5개 광역시 전국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보면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서울 매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2로 미미한 하락. 예,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 강남 송파 상승률이 많이 줄어들었죠. 플러스긴 플러스지만 도봉 중랑구는 네, 하락폭이 크고요. 네,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예, 하락률이 플러스 0.01 그리고 예, 인천이 마이너스 0.04 하락폭이 큰 지역은 과천 하남 나머지 지역들은 다 마이너스죠. 전세 가격도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2로 굉장히 하락폭을 축소를 했죠. 이제 거의 0에 근접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매주 제가 공유해드린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이제 하셔야 돼요. 이게 전세가가 이렇게 플러스로 예를 들어서 올라가고 지금 매물이 상승했지만 매물이 급격하게 소진되면서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줄어드는 그 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죠. 지금은 이게 다시 이렇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니터링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 0.0% 보합이죠. 마포, 광진이 플러스고 나머지는 대부분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플러스 0.04, 인천이 마이너스 0.1. 전세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경기는 이제 플러스로 돌았었죠. 특히 화성, 성남, 종구가 상승폭이 크죠. 그리고 앞에서 봤다시피 수도권도 이제 전세 하락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주 정말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도 보면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40에 근접했죠. 100까지 됐을 때가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하다는 평가를 하는데 지금 느리지만 굉장히 서서히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진짜 매수자들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한 금리 인하라든지 돈을 푸는 정책, 그리고 세제 정책, 다주택자 취득세 예를 들어서 면제라든지 양도세 면제라는 5년간 면제라는 그런 카드가 나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심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를 잘 봐야 됩니다. 5개 광역시는 40원도에서 대부분이 지방이기 때문에 아직 회복하는 기미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죠. 수도권이나 서울을 보고 대략 6개월에서 1년 차이를 두고 지방으로도 퍼지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맺은 말입니다. 안 팔아. 밥셀러의 책 머니 유저드 매뉴얼에서 한 농부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멘토가 되어준다. 농부는 자기 농장한 호수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 늘 불평거리였다. 풀밭을 초토화하는 살찐 젖소들도 이만저만 벌칙거리가 아니었다. 울타리를 치고 가축을 먹이는 일도 지긋지긋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농장을 매물로 내놓았다. 며칠 후 중개업자로부터 공고문을 확인해 달라며 농부에게 전화가 왔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이며 고드라운 목조가 쫙 깔린 곳, 깨끗한 호수로부터 자양분이 들어오고 가축은 무럭무럭 자라는 축복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농부가 말했다. 마음이 바뀌었소. 농장을 팔지 않겠소. 그 땅이 바로 내가 평생 찾던 땅이오.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누리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은 수요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즐기는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놓인 처지가 어떻게 보면은
행복이라고 여러분들은 느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